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임야 경매 개발의 모든 것에서 임도를 통한 건축가 가능하다. 설왕설래가 많죠.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여기저기서 들었던 짜집기한 유튜버들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죠. 저는 오늘 정확히 제가 법조문과 판례를 들이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국내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제가 공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담만 제가 해드리거든요. 이제 몇 분 안 솔직히 상담을 조금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지만,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합니다.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하다. 제발 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깊이 있는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좀 유튜브 방송을 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사람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지식만 전달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해요. 유명한 구독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시는 분들도 정말 그분들 제가 볼 땐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 옛날에 여기서 조금 들었고, 옛날에 네이버에서 조금 들었고, 또 유튜브에서 조금 들었고, 여기저기서 들었던 얘기들 하는 건데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산지법에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시행규칙에도 안 나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까지 꼼꼼하게 시행까지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가 있다. 요것은 4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산림청장의 고시가 있는 거예요. 고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전문적인 기술사, 측량사 그런 분들 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들은 다 솔직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표고 어떻고 경사도 어떻고 그냥 인목축적 어떻고 화렵수림도 얘기도 안 해. 왜? 걔들은 모르니까. 화렵수림 비율이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50%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안 해. 모르니까. 왜? 그 다음 걸 모르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지침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진짜 무식의 어떤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놓고 야 산 좋다고 개발한다고 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런 게? 그래서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도로 조건이 안 맞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보전산지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들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땅 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땅 사고. 땅을 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아유 정말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후단에 주식 긴급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ELW에서 3일 만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100% 수익이 났어요. 여러분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지수가 막 10%인데 경매사령관은 주식에서 100% 벌었다. 대단하죠? 제가 분명히 시황 같은 거 다 설명해드렸고, 그죠? 저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ELW 풋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자 일단 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주식 얘기를 조금 오늘 좀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요 강의를 했죠. 607강, 608강, 610강까지 총론부터 해서 경사도 낮추기, 산지복구, 면제, 임야화, 환경평가, 다음에 쭉쭉쭉 이게 10강까지 할 거예요. 딱 10강까지만 할 겁니다. 산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 611강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가 난다. 제가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국내 최초로. 다른 사람들 쓸데없이 증거도 없이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또 진짜 유명한 학원들 있어요. 정말 사람 미쳐버리겠어요. 어쨌든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가 난다라는 걸 국내 최초로 제가 법조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산이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 여기 바위가, 이거 암벽인데. 자, 그러면 산에 요렇게 임도가 있죠. 임도. 요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산에. 요즘 시골 가도 다 이렇게 길 나 있어요. 이 임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산림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산림을 좀 더 어떻게 울창하게 푸르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목적,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임도가 요즘은 시골 가면요. 포장까지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포장까지 쫙 돼 있겠다고 이렇게요. 포장까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상님 보시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산이 이렇게 있어요. 선산하고 임도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자, 요즘은 시골도 이제 이 임도가 워낙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도가 포장이 안 돼 있다. 산불이 났다. 여기 막 불이 이렇게 막 났어. 그럼 불 끄러 올라가는데 막 포장이 안 돼 있으면 막 도로가 파여 있고 그러면 소방차라든가 소방 장비들이 못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요즘 임도도요. 진짜 도로법 도로에 못지않게 포장을 잘 해놨어요. 기가 막혀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선산도 이렇게 임도에 딱 붙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선산 갈 때 굉장히 편해요. 옛날에는 여기 이게 마을이면 여기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차가 여기까지 쭉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산 앞에 딱 차 받쳐놓고 벌초하고 조상님 모시고 인사드리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가 난다고 경매사령관 울부짖고 있는데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임도가 임야입니까? 도로입니까? 임야예요? 도로예요? 임도가 임야냐고 도로냐고요? 임야 맞아요? 임야예요? 도로 아닙니다. 그러면 임야가 도로가 아닌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왜? 법조문에 있으니까. 법조문에 있으니까 임야가 도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러나 별표 100개. 그러나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가 난다.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가 나요. 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심화 강의하기 전에는 임도 조심하세요. 건축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했지만, 뭐 제가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공개할 것은 일부 공개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가 나는데 한번 자, 지금부터 볼게요. 오늘은 제가 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산지법에서 말하는 도로, 현황도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지법에서 말하는 도로, 그 다음에 또 산림청장이 고시한 현황도로, 요것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를 강의하는 사람들 치고 요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개하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개하수라고. 그냥 뭐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그 이상을 더 얘기 안 하니까. 뭐 화력수렴 비율이라든가 정말 경사도는 뭐 50% 이내, 아니면 표고는 산 정부터 산 하단에서부터 평균 50% 이내에 위치해야지 개발행위가 난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 양반들은. 모르니까 그냥 표고, 경사도, 인목축척 그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그죠?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뭐 화력수렴 비율 막 또 이제 이렇게 뭐 표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뭐 이렇게 경사도는 또 사면철이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제 벤치마킹 또 해요. 제가 다 알아요. 야, 여러분들 이게 산지법에서 말하는 도로를 모르면요. 땅을 사놓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니까요, 진짜. 땅을 사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꼭 들으세요. 아이고, 말이 또 이렇게 새버렸네. 어쨌든 자, 도로를 볼게요. 자, 임도가 산인 이유, 현황도로일까, 임도가? 산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산지관리법에 보면요. 그죠? 산질환해서, 이게 1조인가 2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임도해서,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요것이 뭐예요? 임도, 작업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임야잖아요. 산이잖아, 산. 그러니까 임도는 산이다. 맞죠?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자, 우리 때는 지적법이었는데 이게 좀 복잡해져. 저는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적법에 보면 지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목이 몇 가지인가? 저 한 번도 안 세봤는데 한 가지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8가지네요. 28가지. 여기에 하나 더 요즘 플러스 됐죠. 야영장 플러스 됐죠. 맞나? 이거 또 틀리면 또 저 하수댁이 또 그러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유등간. 자, 지적법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요걸 뭐라고요? 여기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 그죠? 이게 임야라고요. 자, 그럼 결론을 얘기할게요. 결론. 따라서 임도는 산이죠?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산입니다. 그죠? 건축행위나 산지행정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도로 지목은 도로인 법정도로 또는 현황도로 등이 필요한데, 그죠? 지목이 도로인 법정도로 또는 현황도로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현황도로는 우리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진짜 하수떼기들. 이 현황도로는요, 산림청장이 고시한 도로가 있어요. 4가지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도로 4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현황도로예요. 산림을 개발하려면, 임야를 개발하려면.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임야 강의하는 사람들 다 하수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거 말고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경사도, 표고, 임목축적 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경사도, 표고는 그런 얘기도 안 해. 산 하단부터 산 정상까지 해가지고 50% 이하의 표고만 개발된다. 이런 얘기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 다 했죠, 제가요. 1편부터 해서 쭉 다 가정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사도 줄이는 방법부터 해서 이 사면이, 그죠? 사면이 전체 개발 면적이 50% 이하 되면 개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지? 제가 다른 사람 까고자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화력수림 비율은 얘기 안 해 또. 왜? 저 또 모르니까, 여기까지 모르니까. 화력수림 비율이 50% 이내야지 개발이 돼요. 그죠? 제가 지금 1편부터 6편까지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복구 면제 신청도 있고, 복구 의무 면제도 있고, 그죠? 알아야지 돈 번다니까. 진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산지법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강의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유튜브로 한번 쭉 봤어요. 진짜, 가관이더만, 가관. 그냥 참고표 하나 하고요. 글로 쓸게요. 개야수들. 80, 90% 이상 개야수들. 이런 사람들 만듣고 투자했다가는 박살납니다. 박살나. 이거 자꾸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즉 임도를 활용해서 건축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는 불가합니다. 그죠? 산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지목이 도로인 법정도로나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현황도로 외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물론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 다 위임돼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그죠?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여기서 저기서 교도하신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이것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요거 보세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어요. 산지 전용화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시행 규칙. 여기 보면 산지관리법 도로 기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인을 경작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그죠?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이 말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산을 괜히 지었네? 산이 이렇게 임도가 쭉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선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선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화 또 잠깐 멈출게요. 어디까지 했지? 예. 요게
자, 이렇게 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도 이제 선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옛날에 제 땅이었어요. 이렇게요.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산이었습니다. 근데 임도를 이렇게 다행히 딱 우리 장수군청에서 이렇게 내줬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임도를 제 땅에 포함됐잖아요. 이렇게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죠? 임도를. 그 다음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용료를 이미 지불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그죠? 그럼 이것은 말만 임도지. 그죠? 현황상 임도지. 이것은 제 소유죠. 제 소유죠. 이건 경매사령관 소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내년에 농업인 자격 되거든요. 농업인 자격을 또는 임업인 자격, 어업인 자격이 있다면 이 토지에다가 제 임야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자기 소유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주택 및 부대시설이라고 있잖아. 주택 및 부대시설. 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택 지을 수 있죠? 이런 조문도 없이, 이런 내용도 없이, 그죠? 되네, 안 되네, 그런 쓰잘데기 없이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요것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 되는 지자체가 있고요. 건축허가 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해 줘요. 근데 요즘 이제 뭐 가평이라든가 그런 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얘기해 줄까. 죄송해요. 제가 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왜냐면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 가능하다. 근데 요즘 대다수 지자체가 워낙 임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죠?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다. 군에서 수용을 했다. 시에서 수용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임도가 국가 소유다. 그리고 나는 여기 산만 가지고 있다. 물론 이건 각종 이제 건축허가 아니면 산지법 맞아야 되고 건축법이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겠죠. 그죠? 국가에 소유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죠. 왜? 임도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임도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 임도가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물론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임도가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도하고 접해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축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그죠?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도 꼭 건축법상 도로와 또는 현황 도로와 접해지지 않아도, 그죠? 내 집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약간. 떨어져 있어. 짓고 사는 집이. 그러면 도로와 접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여기 또 교통광장이 있다든가, 또 공원이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천이 있다든가, 그럼 하천에서 다리를 놓으면 되죠. 다리 놨는데 뭐 몇 분 갑니까, 이거? 시장 군수가 인정하면, 내 그 부지하고 집하고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 난다. 그리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렸고, 그죠?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 난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지자체마다 틀리다.
지자체 조례로 다 유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된다. 이것을 어디서 보냐? 이 조문은 여기 별표에 나와 있다. 산지 시행령 별표 4. 그러니까 이 별표 4에 맨 밑에 맨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뭐 좀 공부한다는 분들도 안 읽어보나 봐요. 그죠? 요거 맨 밑에 있거든. 사실 이게 맨 밑에 있다 보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뒤져봐도 임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임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막상 뭐 공무원한테 전화해보니까 해준다고 하답디다. 안 된다고 하답디다. 뭐 그런 얘기만 했었고. 어쨌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다음 주나 할까? 아니면 좀 너무 일주일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앞으로는 한 2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의를. 산지전형 허가 신고, 연장 허가, 변경 허가 신고 여기에 대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기준이 있어요.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현황도로 4가지가 있어요. 이 도로 외에는 산지에서는 건축허가 안 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임도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이제 먼저 임도에 대해서.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왜 이걸 하기 전에 이 산지법에서 요구한 도로를 하기 전에 산지 전용 허가, 연장 허가, 변경 허가 요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지 전용 기간이 있고 요거 3가지는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이고. 산지 전용 기간. 산지는 기간이 요걸 알고 그 다음에 산지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기준 그 다음에 이 현황도로 산림청장이 고시한 현황도로 요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8편 9편에서는 아예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개 안 했던 걸 좀 몇 가지 더 공개해 드릴 거고,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할 뿐이지, 불러오시기 전에 웬만한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교재를 구매하신다는 분이 좀 가끔씩 이렇게 문자가 오시는데, 하루에 한 건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판매는 끝났고요. 진짜 필요하시다고 하면, 좀 문자 주시면 제가 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매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제가 다 거절은 했거든요. 지금까지 문자 오신 분들 지금 거의 한 달 넘었는데 한 40몇 분이 교재 구매할 수 없냐라고 다 문자가 오시는 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뭐 문자 주시려면 문자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부터 중요한 강의가 많이 나가죠. 그죠?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이제 7편에서 이제 여기 8 9, 10편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앞으로 더 4강으로 마무리하고 산지법은 그 이후에서도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자, 오늘 주식이 뭐 10%죠, 여러분. 10%습니다. 그죠? 오른 종목이 200종목이에요. 오른 종목이 200종목. 빠진 종목은 몇 종목이야? 2200개 종목. 10개 중에 하나만 올랐다는 얘기죠? 10개 중에 하나만 올랐. 주식 얘기니까 담배 한 대 피면서 할게요, 여러분. 그죠? 제가 며칠 전부터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주식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는 힘들다. 자, 제가 ELW 풋. 오늘 몇 프로 올랐죠, 여러분? 102% 하나는, 113%. 그리고 제 계좌는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자, 제 계좌. 여기 나와있죠. 요, ELW 요것은, J57 요것은, 행사 가격이 310이거든요. 행사 가격이 310인데, 4일 전에 샀다가 오늘 팔았어요. 오늘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아침에 조금 이렇게 종합주가가 폭락했다가 쭉 들어졌잖아요. 들어졌을 때 풋옵션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5.75% 나왔고 또 하나는 99.16. 여기 프로테이지 나오잖아요. 그죠? 99.16. 그리고 이 알테오제는 오늘 잠깐 제가 사고 싶은 물량의 10분의 1만 잠깐 그냥 몸만 담가봤어요. 왜? 주식도 안 갖고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안 갖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오늘 요 알테오제는 제가 오늘 거의 종가가 무렵에서 조금만 담았 진짜 이게 심심하니까
그냥 한 2천만 원치만 담아봤을 때 그냥 심심해서. 보통 제가 한 종목 사면 뭐 6천 7천씩 사는데 신용으로. 근데 오늘은 요것은 신용으로 그냥 한 360주만 재미삼아. 왜? 그냥 너무 또 옵션만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제가 오늘 여기서 아직 지금 7시가 안 돼가지고 좀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걸 오늘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딱 80 몇 불에서 매도했습니다. 요거 80 몇 불에서 매도해가지고 여기서 한 700만원 수익 옵션에서 요거 한 1000만원치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다가 다시금 재매수한 거예요. 요건 재매수한 거라고. 오늘요 장중에 평균 단가가 351원이에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270 몇 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산 거죠, 오늘. 405원에 지금 그래도 15% 수익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옵션은 ELW, 풋 ELW는 99.26% 수익 중입니다, 현재 지금.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ELW나 옵션 같은 경우 저는 무리한 비중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내로 항상 투자를 합니다, 저는요. 이게 제 철칙이에요. ELW는 옵션. 그래도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ELW 요거 지금 이게, 100% 두 개 다 100%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거, 제가 봤을 땐 요거 한 300% 이상 나지 않을까 싶어요. 300% 이상. 요거 둘 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냥 한 며칠 만에 2천만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원 투자해서 3천만원 버는 거라고요. 오늘 내가 700만원 수익 실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ELW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 ELW 풋이라고. 이것은 제가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아랫방향으로.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왜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맞췄으니까 요거 이렇게 올랐고, 또 윗방향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들은 이렇게 폭락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라고는 권하지 못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처럼 주식도 잘하고 방향성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진짜 주식 경력이 5년 6년 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주식 경력이 5년 6년 되신 분들은 작은 돈 가지고 1000만원 이하 가지고도 이렇게 저처럼 막 1000만원 2000만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주식은 지금 솔직히 하락장에서 주식 장사 없어요. 자, 그럼 업종을 먼저 볼게요. 종합 차트를 먼저 봐야죠. 자, 제가 어제 다우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 말씀드렸죠? 개기고 그러다가 쳐맞는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이거. 오늘 추가 하락해요. 몰라요. 내일 뭐 이게 뚫고 올라가면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락 방향에다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쳐맞고 내려오고 이번에도 내려올 것이다. 이건 제 예측이에요. 틀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리 전쟁 그만하자. 우리 앞으로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란, 이라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고, 그죠? 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좋아졌습니다. 이 추세선 뚫고 올라가 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웬만하면 주식 투자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다음 타겟 목표치는 어디냐? 저는 한 이 정도, 최소한 쌍바닥 내지 저는 이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면 ELW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500% 1000만원 가지고 3000에서 5000 버는 거예요. 제 목표, 제 계획은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죠? 놀랍죠, 여러분? 주식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나스닥 똑같다. 우리나라 주식은 이게 쳐맞고 여기서 빌빌대고 이렇게 있고 오늘도 계속 쳐맞았는데 나스닥은 더 올랐죠, 우리보다.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잽으로 몇 번 쳐맞다가 이렇게 빠지고, 요 근래도 마찬가지 3, 4일 동안 잽으로 계속 추세선 상단에 있다가 상단에서 이렇게 쳐맞고 있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주식이나
주식하고 자식은 장담하지 말하겠지만 어차피 예측의 영역이다 보니까 또 ELW 선물하는 분들은 예측을 해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거 내일도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죠? 하락 추세 접어들었어요. 그럼 어디서 하락이 멈출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제가 이때 다 저는 팔았잖아요. 그죠? 주식 4일 전에 방송한 것 중에 저는 주식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왜? 꼬락서니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처맞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며칠 버텼다고 해서 여러분들 희망적으로 돌파할 거다가 희망을 가지신 분들은 희망 고문 당하시는 거고, 저처럼 현실에 냉정한 사람들은 그냥 빠질 거다, 하락 배팅 하자, 결단이죠. 결단을 저는 하락 방향으로 배팅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럼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좀 잘 오르고 있나? 아예 안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종합지수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어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종합지수를. 여기는 이 250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선이다. 그리고 전고점 위치에 있고 전저점, 그죠? 어제 제가 엄청나게 똥글뱅이 쳐면서 설명해드렸죠. 이거 뚫지 못한다. 저는 이때부터 ELW 풋을 아랫방향으로 배팅을 한 거죠. 지금 며칠 기다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4일에서 5일 기다려가지고 100% 먹었죠. 4일에서 5일 기다려 100%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때 여기까지, 저도 물론 여기까지 가면 ELW 제가 아마 손실 한 70% 정도 될 거예요. 1000만원에 700만원 날린다 생각하고 각오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은 여기 와서 이렇게 쳐맞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나스닥처럼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ELW를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아마 좀 다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은 손실일 거예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요렇게 해서 내일 20에서 내려오고 이게 2번이다. 근데 전자보다는 이 1번보다는 나는 2번에 배팅을 하겠다 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증거로서 다우나 나스닥은 이미 이 추세대, 다우나 나스닥은 이미 이 추세대 막고 있는 상황이고,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다우나 나스닥이 선별형 하잖아요. 다우 나스닥에서 쳐맞고 내려와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쳐맞고 내려올 것이다. 저는 그런, 그죠? 그림을 그려야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단기 반등 가능하다. 명절 전이죠, 여기가. 단기 반등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는 투매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반등이 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죠. 그죠? 항상 그래서 이런 사이클마다 주도주가 변한다, 여러분. 주도주가 변한다.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주식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주식은 뭐 3년이든 5년이든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사분 갖고, 그래서 10주를 사더라도, 한 주를 사더라도 자기가 직접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에서 딱 붕괴했어. 그럼 매도하는 배짱도 한번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고, 여기 추세선 딱 지지하고 있어. 매수하는 배짱도 길러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법칙 중에 그린벨의 투자 원칙이 있어요. 그린벨의 투자 원칙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요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수하는 어떤 이런 타점들, 그 다음에 또 조정했다가 여기 20에서 올라오는 거 매수하는 타점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대부분은 그린벨의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은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도 지금 어차피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면 내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이게 1번입니다. 다우나 나스닥이 또 기분 좋게 반등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양선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내려오고 있는 21선, 내려오고 있는, 꺾어지고 있는 5일선에 부딪혀서
추가 상승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거 2번보다는 내일은 1번의 가능성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번에 추가 하락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거 하죠. 여기 쌍바닥 모든 전문가들 2400포인트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락을 베팅한 사람으로서 2400 지지 장담 못합니다. 2400 지지 장담 못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재료 몰라요 잘. 그냥 저는 오로지 차트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트쟁입니다. 저요. 저 차트쟁이. 차트에는 모든 것들이 녹아있고 차트가 숨어있는 것들이 많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2400 지지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기? 오늘 이렇게 음성 때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조건, 다우나 나스닥이 만약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기업 실적이 좋고 뭐 쪽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내일 급등 나올 수는 있어요. 급등 나올 수 있으면 저도 ELW에서 한 200만원 300만원 마이너스 되죠. 아니 마이너스가 되기보다 오늘 처먹은 거 다 토안해야 되겠죠. 저도요. 그래서 그러면 한 270만원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도 뭐 절대 오늘 700만원 벌어놨는데 그죠? 별 문제 없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다우나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2400 장담 못합니다. 내일 우리나라 2400 장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방향성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저는 주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좀 맛배기로 한 300주? 그냥 솔직히 제가 사고 싶은 물량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주식이 만약에 빠져가지고 반등을 주면 많이 빠진 놈이 반등도 세게 주니까 그것도 바로 전에 이런 전 하락장에 테마를 형성했던 놈들이 가장 많이 세게 오르니까 사실 오늘 알테오젠 조금만, 물론 내일 저도 손실 각오하고 산 겁니다. 조금만 매수한 거예요. 왜? 알테오젠이 한 50% 빠졌으니까 반등도 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매수를 한 거고,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 주식 지금 갖고 있고 싶지도 않아요. 사라고도 안 삽니다. 안정을 찾았을 때 외에는 저는 주식을 안 해요. 근데 자, 오늘 이렇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내일이 만약에 2400 깨잖아요. 2400 깨면 제 이제 풋옵션에서는 풋 ELW에서는 대박이 날 거고, 주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소외를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락에 베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다 같이 제 ELW 수익률이 200%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뭐.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저도 여기서 2400포인트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저도 이제 좀 총알을 거의 지금 총알이 다 지금 그 현찰이잖아요. 그죠? 총알이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현찰이니까 안정을 찾아서 저도 이렇게 뭐 쌍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안정 찾고 가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붕괴 이 자리를 당분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는 어디까지 올 것이냐, 사실은 저는 여기 2300도 각오해야 되고 2200도 각오해야 된다고 봐요. 올해까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이미 이 전저점 깼죠. 거래소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지금 하루 늦는데, 거래소가 지금 하루 늦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그러면 내일 이렇게 거래소가 코스닥처럼 폭락 올 수 있다. 코스닥은 다음 저점을 저는 어디로 생각하냐, 저는 여기로 봐요. 여기로. 코스닥은 여기 1차적인 740 또는 여기 뭐 600까지는 좀 그렇지만 740이나 저는 전고점 있죠. 여기 전고점 지지했던 자리, 또 전저점 지지했던 자리, 여기 740 정도로 봅니다. 740 안 올 것 같다고요? 740이나 저는 720이 1차적으로 740이나 720 이 밴드 내에서 코스닥은 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럼 거래소도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오겠죠. 물론 심하면 전저점까지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600%까지도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둘째 치고, 일단 첫 번째 정거장을 저는 물론 하락 지속 패턴이라고 봐요. 근데 1차 정거장을 740 또는 720까지 보고요. 거래소는 그러면 살아남는 종목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AI, 로봇 다 고점이라고. 중간중간에 하락 추세 있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참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 공부해라는 이유가 뭐냐면 추세는 경제는 추세예요. 경제는 추세. 여러분 요렇게 아이고 자꾸 카톡이 오고 그러네. 여러분 요렇게 하락 추세돼도 추세가 이렇게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하락이라고 제가 그려놨죠. 이렇게요.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선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양선 나와요. 하락 추세도 이렇게 양선 나온다니까요. 하락 추세도 이렇게 반등 나오고 양선 나오고 양선 나오고 양선 나와요. 이렇게 하락 추세 양선 안 나옵니까? 하락 추세라고 맨날 주구장창 빠지기만 합니까? 빠지다가 이렇게 양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양선 나오기도 하고 2, 3일 동안 또 플러스 보기도 하고 하락 추세에다가 이렇게 또 반등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하락 추세라고 해서 매일 주구장창 파란색 음선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또 다우 나스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코스닥은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이미 이 전저점 깨서 여기 파란 음선 여기까지 때렸죠. 이렇게요. 파란 음선 때렸죠. 아유, 숫자를 바꿔야 되나? 바꿀 필요가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파란 음선 이렇게 때렸잖아요. 코스닥은 이렇게 그죠? 근데 거래소는 지금 여기다. 거래소는 여기 와 있죠. 그러면 거래소가 코스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거래소는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코스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은 추가 하락.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 200, ELW, 풋은 제가 봤을 땐 대박입니다. 200%에서 최소한 300%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올라가 버리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주식도 안 갖고 있고, ELW 손해보고, 그러니까 저도, ELW에서 오늘 100분 났던 거, 그 중에서 한 70%는 반납하겠죠. 그 중에서 한 200만원은 손해볼 거예요. 200만원은 그냥, 다시 반납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익실을 해놓은 거 100%에서 있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많이 버는 거죠. 그래도 한 700만원 버는 거죠. 어쨌든 전략을 저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하락으로 베팅한다. 근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바닥이. 2400은 저는 장담 못하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주식을 어차피 시작했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죠? 저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 오리지널 또 이렇게 옵션만 들고 있으면 아니 ELW만 들고 있으면 풋 방향만 들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전 같은 경우 조금 한 2천만원어치 조금만 담가 보는 겁니다. 그냥 종가로 그냥 55,800원에 55,800원인가? 그죠? 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담갔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경험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주도주였죠. 그죠? 주도주였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알테오전이 쏘아 올린 공이, 뭐까지 갔더라? 알테오전부터 해서 제가 상한가 먹은 거,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전이 쏘아올린 공이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유한양행, 오스코텍을 이어서 다 지금 빠졌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특히,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빠진 만큼, 오른 만큼 50% 조정하고 이렇게 반등 줬다가 다시 재차 밀렸는데, 자, 그럼 1파, 2파, 3파. 그러면 이게 여기가 50%입니다. 여기가. 50% 가격, 60%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상 62.8%인가요? 62점 몇 프로잖아요. 그럼 여기가 55,000원이 그 가격대예요. 55,000원이 그 가격대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솔직히 제가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식 한번 사면 보통 5천만 원씩 이렇게 신용으로 사는데 요것은 그냥 맛배기로 350주인가 2천만 원어치밖에 지금 보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투자죠. 그죠? 이제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내일 종합지수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지? 저희 가게에서 카톡이 왔는데 지금 시간이 6시가 안 됐는데 매출이 100만원 됐다고 저희 직원분한테 점장님한테 카톡이 와서 그러네. 그래서 저희 가게는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요즘 같은 불경기 때도 잘 되는 편이고 정말 저희 가게 방문해 주신 분들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직원들도 워낙 잘하고 또 이렇게 또 손님도 꾸준히 이렇게 불경인데도 오고 또 전국에서 저희 매장이 매출 1등이거든요.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정말 오셔가지고 또 매출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우리 장사 안 돼 농담으로 그러시면 또 아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팔아주시고 일부러 막 그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제가 가게 매출 올려주는 것은 전체 매출의 0.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어떤 날은 많이 파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파는 날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여담을 좀 할게요. 많이 파는 날 매출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매출이 들쭉날쭉 한데 정말 저는 그래요. 제 지인분들이 가게 와서 팔아주면 정말 저는 그분들한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거든요. 정말 와서 팔아주시면 그래요. 저는 어떤 일행분들 막 오셔가지고 뭐 60만원, 70만원, 뭐 40만원 팔아주면 제가 그래요. 막 저희 본사에서 오는 갈비 한 짝씩 막 드리고 그러거든요. 왜 고마우니까. 저는 남는 장사도 좋지만 특히 이제 뭐 지인분들이 와서 특히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렇게 지인분들을 원래 이제 장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팔아주는 건 우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렇지만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잖아요. 그죠? 물론 저희 가게가 뭐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없고 뭐 매일 뭐 고기만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가게 와서 많이 팔아주신 분들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등갈비도 막 선물로 드리고 막 그럽니다. 왜?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와서 팔아주고 그런 걸 떠나서 또 아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어떤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밥을 먹잖아요. 일부러 아는 집 가서 팔아줘요. 저는요. 아는 집 가서 또 저하고 친구인 가게 가서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맛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장사도. 또 저는 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항상 그분들한테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라. 저도 이제 물론 제가 가게 1시 반 이후에는 없지만 오시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팁을 좀 많이 너무 친절하니까 직원들이 팁을 좀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 어쨌든 좀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강의하는 이유는 뭐 돈을 뭐 벌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안타까워서 좀 공부하라고 정말 제가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목적이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부동산 교재는 책을 뭐 기본 교재는 88만원 블루오션 교재는 100만원 이렇게 따로 188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저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자꾸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이렇게 막 교재 보내주고 사실은 그런 게 귀찮아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판다고 했고 또 이런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우리들이 먹을 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판다고 한 거고 이제 더 이상 안 팝니다. 안 파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부동산도 정말 진짜 땅을 샀는데 땅에 묶여 있어. 땅이 그냥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팔지도 못하고 원수 덩어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묘자리도 못 써. 땅을 진짜 내가 나중에 죽으려고 들어가는 묘자리도 못 써. 땅을 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경매도 낙찰 받았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여기다 무덤도 못 써. 여기는 땅도 무덤도 못 쓰는 땅을 사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 강의도 했고요. 주식 강의는 제가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부터 저는 주식을 한 20년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주식으로 주식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은요, 근데 이때는 뭐 이제 돈도 큰 돈은 없었지만, 그때 이제 모는 쪽에다가 이렇게 그죠? 인터넷이 활성화 안 되는 천리안, 네이버, 다음. 네이버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천리안, 뭐 누리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하루 늦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차트가 하루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부터 사실 모는 쪽에다가 자로 그려가면서 오늘 시가가 얼마고 종가가 얼마고 고가가 얼마고 모는 쪽에다 그래 차트 그리고 이동평균선 계산해서 넣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편한 거예요. 편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주식을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한 5년 동안 공부했을 때는, 투자할 때는 손실만 봤어요. 이때 당시 한 20년 전에 한 1억 손해봤나? 20년 전에 1억 손해봤으면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그때는 다행히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1억, 한 달에 7, 8천씩 그렇게 벌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1억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35살 나이에 건물도 샀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엑기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엑기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부동산이나 주식한테 여러분 제가 욕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해가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시라는 거. 60 넘어서 주식,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은 우리가 그냥 현금 지급이다. 현금 지급기. 욕심만 버리면 주식에서요, 현금 지급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또 공부가 돼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현금 지급비처럼 더 좋다니까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주식시장을 보면서 현금 지급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정말 알아야 되고,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거대한 법률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법률 덩어리예요. 그런데 6개월이나 3개월도 바짝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주식에, 부동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돈 벌려고 하고, 그죠? 날로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날로 먹으려고 한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특히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계시죠? 손가락으로 꼽을 수는 없지만 또 세무조사 나오니까, 이렇게 갖고 세무조사 나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그 정도 제가 세금 내면 되니까 조금,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세무조사 나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조제 판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쵸?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강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공부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서 억지로 물은 못 먹여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안내자 역할은 제 부동산 교재에 있고, 그죠? 부동산 교재에 있고, 또 제가 주식 간혹씩 강의하는 이 안에 다 엑기스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 가게에, 이제 미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한 주식 교육 한 30분 하고, 술 한잔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강의 도중에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너처럼 강의 성의 없게 하는 놈은 처음 봤다고. 다른 유튜브 봐도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화면도 띄우고 그러는데, 야, 너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동산 강의를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식 하이 클래스인데, 주식 강의 하면서 담배 뻐끔뻐끔 폈었고, 옛날에는 부동산 강의하면서 담배 뻐끔뻐끔 폈었고, 야, 그건 시청자들한테는 예의가 아니지 않냐, 그런 친구도 있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의 없는 강의가 네 강의다. 아니, 성의 없는 유튜브가, 버르장머리 없는 유튜브가 네 유튜브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독자는 많다. 책도 많이 팔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좀 기억에 남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진짜 공부 좀 하십시오. 주식도 마음 먹고 배우잖아요. 마음 먹고 배우면 정말 저 같은 하수한테 배우면 저 정도 수준 되려면요 딱 6개월이면 돼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제가 이거 공부하세요, 내일은 저거 공부하세요, 이렇게 코치를 해드리면 6개월이면 딱 여러분들 정말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딱 6개월이면 심화과정 빼고요 강사 수준의 지식은 6개월이면 여러분 정말 전문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타설동을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